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겨울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출장을 나와 있고요. 출장을 나와 있는 이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도서전 취재차 나와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도서전 기간 맞춰서 이제 출장을 나온 건데, 이 기간 동안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장을 나와서 읽을 책들을 또 바리바리 집에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들을 가져와서 읽었는지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이렇게 창문을 열면 쓰레기장이 있고요. 이렇게 다른 건물의 뒤편이 보이네요. 네, 여기만 봐서는 별로 외국인 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출장길에 어떤 책들을 들고 왔느냐? 일단은 비행기에서 읽을 책으로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생애를 들고 왔습니다. 얘는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다 읽었어요. 이게 비행기로 열몇 시간을 오는 그런 코스였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좀 읽었고, 이승우 작가의 소설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그리고 장편 소설 중에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기니까 좀 집중해서 읽기 좋을 것 같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들고 와야 약간 보장된 재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좋아하는 작가의 장편 소설 해서 이제 고른 게 이거였는데, 물론 좋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우가 이승우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은 참 타이밍이 안 맞았다. 접어놓은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랑은 지금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깊게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이승우 작가 특유의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문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 장편 소설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서사 자체가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막 그렇게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승우니까 재밌게 읽었지만, 지금 저랑은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랑이라는 주제에 과몰입하고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었다, 뭐 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그 후의 삶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 얘는 왜 들고 왔냐면,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압둘라자크 구르나가 토크 시간이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한 이제 토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아직 못 읽어서 그 토크 전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낙원이라는 책을 읽고 아크앤북 큐레이션에도 추천을 하긴 했었는데, 구르나의 세계를 제가 아직 다 본 건 아니어서 요번에 이게 좀 최근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또 한 권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구르나의 책을 가져왔네요. 옷이랑도 오늘 깔맞춤이네. 요거 오늘 들고 다닐 거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이걸 읽을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행사 전까지 모신 하미드의 책도 읽으려고 단말기를 들고 왔어요. 물론 단말기를 들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이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책 읽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말기 들고 왔고요.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라는 모신 하미드의 책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모신 하미드도 토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수요일이었나? 토요일에 압둘라자크 구르나 시간이 있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모신 하미드 토크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도서전에 맞춰진 그런 책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다 도서전용과 이제 비행기용이었잖아요. 프랑크푸르트에 오는 거니까 정말 개인적인 픽, 이거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책이고요.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의 오디세이아라는 책인데,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디세이아 그 서사시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의 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보는 그런 기획의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랄까 잘 안 팔릴 것 같은 책.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열린 책들 죄송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오는 거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책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랑 후보군이 몇 개 있었는데 뭐 호르카이머의 책이라든지 아도르노의 책이라든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언급되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걸 재해석한, 그리고 가벼운 그런 책으로 네,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런 그림도 있고 네, 한번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책을 좀 더 들고 오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솔직히 일주일 있다 가는 건데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도 사실 많이 들고 온 거긴 하잖아요. 제가 단말기로 어떻게 약간 중재를 해보려고 한 건데 더 들고 오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그래도 욕심을 내려놓고 도서전 취재나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 한 권도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하면은 시간이 없을 테니까 요것만 깔끔하게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권 들고 와 봤고요. 엄밀히는 사실 4권보다 더 많긴 하죠. 단말기에 뭐가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인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점을 좀 돌아다녔어요. 서점이랑 도서관이랑 좀 돌아다니면서 독일에는 무슨 책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책이 인기가 좋고 어떤 책을 큐레이션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기간을 맞이해서 조금 더 기획을 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서점을 가서 또 책을 안 사기가, 오늘 서점 2군데 갔는데 어떤 책 샀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방문한 서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보문고 같은 느낌의 그런 서점이에요. 그 지하 1층, 1층, 위에 2층 이렇게 3층짜리로 되어 있고, 뭐 무슨 펜시 용품 같은 것도 팔고, 펜시라는 말 너무 옛날 말인가? 그런 용품도 팔고 이제 막 어린이 책도 팔고 이런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서점인데요. 후겐두벨이라는 서점입니다. 후겐두벨. Die Welt der Bücher라고 써 있는데 뭐 책 세계, 책세상 문고네? 책세상 문고. 이게 출판사 이름 아니야? 어쨌든 후겐두벨이라는 서점을 갔고, 약간 교보문고와 동네 서점 사이의 느낌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놓은 느낌보다는 주제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큐레이션을 한 느낌이 조금 더 강했는데, 세계문학 고전 해서 뭐 그런 카프카, 뭐 헤르만 헤세, 그다음에 무슨 1984 이런 조지 오웰 등등등 뭐 이런 책들이 있는 코너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카프카의 변신 같은 걸 약간 수베니어로 살까 고민을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밖에도 2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올해의 부커상 리스트, 쇼트리스트도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그 정보라 작가님 소설이 있었고, 저주 토끼가 있었고, 바로 옆에 그 82년생 김지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배수아 작가님의 책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탐이 났었고, 그리고 1층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 노벨문학상 시즌을 맞이해서 아니 에르노의 저서들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독일이다 보니까 그 독일 문학가들의 책을 또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율리체가 대단히 그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작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율리체 책을 평행세계의 뭐더라? 그 책 모던 클래식, 민음사 모던 클래식에 있는 그거 한 권 읽어봤었는데, 새로 나온 신간이랑 이제 그때까지 나온 율리체의 저서들 이런 것들도 쫙 진열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변신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어판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렵지 않게,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책, 그리고 이왕이면 좀 가볍고 작은 책, 왜냐하면 큰 책 사면 들고 가기 힘드니까 그런 걸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작은 책으로 이렇게 3권을 샀어요. 1층에 보면은
괴테를 비롯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독일의 그 세계적인 대문호들의 책을 모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쪽 코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괴테가 있는 그 오른쪽에 그 전래동화 같은 걸 모아놓은 코너가 있었어요.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일본이랑 중국의 전래동화들도 있고, 아직 한국 책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한국 전래동화가 없어서 그런 그 전래동화를 모아둔, 벌레 이렇게 많아, 전래동화를 모아둔 그쪽을 보다가 이렇게 귀엽고 예쁜 책이 있어서 샀습니다. 제목 자체가 전래동화라는 뜻이고요. 메르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죠. 노발리스, 그렌타노, 호프만 뭐 등등등 이런 1800년대의 여러 작가들 모아둔 그런 책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사봤고, 그 2층에 있는 철학 코너를 봐보니까 철학 코너가 일단 그 서가에 있는 게 2칸이 있고, 어머나, 그리고 앞에도 이제 철학 코너가 꽤 크게 큐레이션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인상적인 게 그 이 리클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요런 노란색 책으로 되게 약간 전집처럼 이렇게 작은 문고본으로 철학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2권을 샀습니다. 그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책을 들고 오기도 했잖아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였고, 그리고 가다머의 책 이렇게 3권을 우리의 책세상 문고 이름을 까먹네, 후겐두벨에서 이렇게 3권을 샀고요. 도서관에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바로 창밖에 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점은 뭐지로 검색해보니까 그 디자인 서적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이름이 뭐였냐면 Buchhandlung Walter König-라는 서점, 디자인 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일단 구경을 좀 해봤는데, 이게 디자인 서적이다 보니까 사실 사고 싶은 책은 많았는데 다 두껍고 무겁고 이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는 내가 들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캐리어에도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떡할까 막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후보 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책을 살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발견한 이 책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뭐냐면 German for Artists라는, 예술가를 위한 독일어라는 책인데, 이게 뒤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s a hybrid pocket grammar book and an artist's reflections on the philosophical aspects of German language. 하이브리드한 조그만한 문법 책인데, 이 문법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독일어의 철학적인 면모들에 대해서 예술가의 어떤 성찰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가, 큐레이터, 그리고 예술 애호가들 중에서 그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 밑에는 이게 붙어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켓북이고, grammatical ready to use, 바로 쓸 수 있고, sentences 바로 그 쓸 수 있는 문장들도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샘플책을 잠깐 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수베니어로 사기에도, 기념품으로 사기에도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스타인 마리 제이콥슨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마리에 야콥센의 German for Artists를 샀습니다. 딱 저한테 맞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권을 오늘 샀고요. 2 서점에서 공통적으로 봤던 게, 제가 앞에 그 책세상 문고를 갔을 때 너무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세상에 하버마스가 3책이 나왔더라고요. 하버마스 선생님 살아계신 것도 신기한데 신간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버마스 선생님의 신간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 사진 않았어요. 근데 2 서점 모두에 있었고, 하버마스 선생님 책이. 그리고 2 서점에서 모두 재고가 많지 않았어요. 많이 팔린 상태였어요. 그 하버마스 뿐만이 아니라 철학 서적이 있는 그 칸들이 양쪽 다 있었어요. 이제 디자인 문고 쪽도 이제 이론을 다루는 그런 미학 이론을 다루는 책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칸을 보면서 진짜 어떤 그 철학자들이 거의 다 독일 철학자 내지는 독일어권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이렇게 내면 다 원본인데 번역본이 아니라, 약간 그게 조금 얄밉게 느껴졌다.
부럽고 얄밉게 느껴졌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서 갔었던 그 서점에서 조금 더 뭐랄까, 물론 거기도 이제 되게 재밌는 뭐 스릴러 소설이라든지 연애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큐레이션 되어 있는 서가가 당연히 있었는데, 되게 진지한 책들도 완전 전면에 완전 크게 DP되어 있고, 거기에 점원이 직접 손으로 쓴 나의 개인적인 추천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되게 좀 진지한 책들도 잘 뭔가 눈길을 끄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 그런 게 조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잠깐 서점 갔다 온 걸로 제가 뭐 완전히 다 파악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어떤 관광객의 입장에서 느낀 바였고, 이제 도서전을 가보고 조금 더 며칠 있어 보면 지금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이거 벌레가 되게 많네. 자, 그래서 독일에서 산 책들, 무슨 책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강변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